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국내에서 사육하는 한우와 유구 마리수가 1986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의 가축 동향 조사가 시작된 이후 전 분기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수준으로 집계된 겁니다. 네, 사육 마리수가 급증하며 한우 시장을 향한 우려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우값 하락에 대비한 선제적인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333만 마리, 올해 2분기 국내에서 사육되는 한우와 유구 마리수입니다. 1986년 이래 최대치입니다. 통계청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최근 2020년 2분기 가축 동향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기준 한 유구 사육 마리수는 333만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분기보다 13만 2천 마리 늘어났고 1년 전보다 8만 7천 마리 증가했습니다. 그중 한우 사육 마리수가 317만 5천 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우 사육 마리수는 지난 분기보다 13만 7천 마리 늘어났고 1년 전보다 8만 1천 마리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큰 소값이 상승함에 따라 송아지 값도 덩달아 뛰자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송아지 생산에 나선 걸 주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전국 한우고기 평균 경락값은 1kg 기준 1월 19,434원, 4월 19,748원, 6월 19,832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경락값이 17,000원대를 맴돌았던 데 비해 상당히 강세를 보인 겁니다. 송아지 값도 덩달아 상승했습니다. 6에서 7개월령 수송아지의 경우 올해 1월 평균 395만 9천 원에 거래됐지만 4월 421만 7천 원, 6월 450만 5천 원으로 꾸준히 올랐습니다. 문제는 한우 사육 마리수 증가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우 사육 마리수는 2021년 328만 마리, 2022년 336만 2천 마리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늘어난 수요가 한우값을 간신히 지지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수요가 감소할 경우 한우값 하락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재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거는 전적으로 수요 증가 측면이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내년 설 이후에는 공급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가격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그러며 농가들에게 생산력이 떨어지는 암소를 도태시키는 등 선제적인 사육 마리수 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우값 하락 국면에 접어든 이후 사육 마리수를 조절할 경우 가격 폭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암소 도축을 하면 값이 더 떨어지는 계기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불안해서 더 잡고 그럼 더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어느 나라에서나 그 소에서는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암소 도축을 서서히 늘려가는 게 중요하고. 한편 올해 2분기 돼지 사육 마리수는 1,108만 8천 마리, 젖소는 40만 6천 마리, 산란개는 351만 6천 마리, 육개 1억 1,084만 2천 마리, 오리 91만 3천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N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4천 명의 의사 인력을 늘리기로 확정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3천 명은 지역 의사로 육성할 방침이라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농촌 의료 환경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인경 기자입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의사 인력이 4천 명 늘어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 동안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4천 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 양성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당정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의대 정원을 연간 400명씩 모두 4,000명 증원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2006년 이후 연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이 10년간 3,458명으로 늘어납니다. 현재 국내에서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는 한의사를 합쳐 2.4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OECD 평균인 3.5명을 한참 밑도는 수치입니다.
그나마도 이 인력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의 공공의료 인력 공백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기준 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 3.1명인데 비해 지방은 경북 1.4명, 충남과 울산 1.5명 등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지역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의료 인력 확충 방안입니다. 지역별, 전문 과목별, 분야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지방의 의료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별 의료 격차를 완화해야 합니다. 당정은 특히 새롭게 육성하는 의대 정원 4,000명 가운데 3,000명을 지역의사 특별 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지방 특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지역의사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확실하게 불거진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정은 아울러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즉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2018년 폐교된 전북 남원의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전문의 등을 양성하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발표에 지자체의 호응도 뜨겁습니다. 전라북도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 발표에 환영 입장을 표하며 관련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고, 전라남도 또한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도에 의대 설립을 추진할 수 있게 돼 환영한다며 100명 정원 규모의 의과대학을 설립해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계 역시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 제도가 농촌 의료 공백을 메우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람이 계속 빠지고 있는 농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완화하는데 청신호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농촌 지역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료 인력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농촌 지역에서 근무할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빠른 시일 내에 공공보건 의료대학이 설립이 되는 것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농촌 주민들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 도시가 아닌 농촌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의료 서비스 혜택의 불균형을 감내해왔습니다. 당정의 이번 방침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지난 5월 전북 김제와 경남 고성에서 열대 거세미 나방 유충이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최근 곳곳에서 열대 거세미 나방이 확산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방제 시기를 놓치면 피해가 커지는 만큼 농가의 철저한 예찰과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올해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발견된 열대 거세미 나방. 열대 거세미 나방은 옥수수와 벼 등 식물의 잎과 중심부를 갉아먹는 해충입니다. 그런데 열대 거세미 나방이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북도는 최근 보은군 일대 옥수수밭 10여 필지에서 5cm에 달하는 열대 거세미 나방 유충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보은군의 경우 이달 초 열대 거세미 나방의 유충을 발견하고 방제했습니다. 그런데 농정당국의 합동 예찰에서 다시 유충이 대거 발생한 터라 농가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의 사료용 옥수수밭에서도 열대 거세미 나방 성충이 발견됐습니다. 충남도는 페로몬 트랩을 설치하고 해충 발생 유무를 조사하던 중 열대 거세미 나방 성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원 정선에서도 지난 13일 올해 처음으로 열대 거세미 나방이 발견됐습니다. 농진청은 비례한 성충이 포획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견 시기가 전년 대비 20일 이상 빠른 점과 중국에서 비례한 개체군이 추가로 발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열대 거세미 나방은 암컷 한 마리가 최대 1000개까지 산란하기 때문에 방제 시기를 놓치면 피해가 커지고 개체 수가 늘어나면 배축과 등의 식물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농진청은 무엇보다 농가들의 예찰과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농가들이 빨리 신고를 해서 그게 열대 거세미로 확인이 되면 적절한 농약을 빨리 살포를 하면 피해를 급격히 줄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제일 중요해요. 농진청은 해충 방제약들을 살포할 때 약액이 작물에 골고루 묻도록 충분히 살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애벌레는 야행성이므로 가능한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지고 난 후 방제해야 효과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유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올해는 관련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는데요. 이처럼 지역 인구 유출이 심화되면서 지방 소멸 위기도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21대 국회에선 출범 초부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농촌 지역은 일자리 부족 등을 이유로 많은 인구가 도시 지역으로 유출돼 왔습니다. 통계청의 20년간 수도권 인구 이동과 향후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20년 수도권 인구는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앞지른 건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처럼 지방 인구가 줄어들자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93곳이 소멸 위험에 놓였었고 올 4월에는 105곳으로 늘었습니다. 또 전국 3,463개의 읍면동 가운데 소멸 위험에 처한 곳은 2013년 1,229곳에서 2018년 1,503곳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지방 소멸이 현실로 다가오자 국회에선 지역 인구 유입 및 활성화를 위한 입법 추진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원택 의원은 지난 23일 지방소멸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엔 사람과 기업의 지방으로의 이주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방이주 희망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유입인구 지원, 지방이주 기업의 법인세 감면과 같은 세제 혜택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밖에 청소년과 청년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교육, 문화, 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영유아 보육 지원 등 소멸위기 지역의 정주 여건과 생활 기반 개선책도 더해졌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소멸 지역을 적어도 새로운 단계에서 살리기 위한 정부와 광역시도 또 지자체의 혼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 속에서 법안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이 지속 가능한 또 그 지역의 선순환이 될 수 있는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의원은 소멸 위험 지역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출향민들이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보내고 지자체가 이를 통해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를 한도로 기부자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답례품은 지역 상품권과 지역 농축수산물, 지역 관광지 입장권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품목으로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이 통과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치권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고향사랑 기부제와 같이 비슷한 법안들이 나왔지만 정치권이 여야,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뉘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고 결국 국회 회기를 넘겨 줄줄이 폐기된 경험이 있어서입니다. 지방소멸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시점에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휴가를 앞두고 여행지를 물색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여름에는 방역을 기반으로 재미와 치유를 선사하는 농촌 관광지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정부가 농촌 여행객 6만 명에게 이용 금액의 30%를 할인 지원한다고 합니다. 권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꼬마 농부들이 햇볕을 피할 밀짚 모자와 팔토시를 착용합니다. 출발 전 발열 체크와 손 소독도 잊지 않습니다. 들뜬 발길로 향한 곳은 농촌 체험 시설에 펼쳐진 옥수수밭. 한 어린이가 제 키보다 훨씬 큰 옥수수대에서 잘 익은 옥수수를 꺾어 따봅니다.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요. 맛있을 것 같아요. 싱그러움이 가득한 원예 농장에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이 한창입니다. 화분을 꾸미는 정성스러운 손끝에서 멋진 정원이 탄생합니다. 아이에게는 추억을, 어른에게는 치유를 선물하는 농촌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오늘부터 NH농협, 신한, 현대 등 3개 카드사와 함께하는 농촌관광 할인 행사가 시작됩니다.
전국 1,700여 곳에 지정된 농촌관광지를 방문해 제휴된 3사 카드로 숙박 및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농특산물을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30%, 최대 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NH농협, 신한, 현대 등 3개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에서 농촌관광 할인 이벤트에 신청하면 됩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교육농장, 낙농체험목장 등 개별 참여업체 정보는 농촌여행 웰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혜택은 선착순 6만 명에게 주어집니다. 관련 업계는 코로나19로 발길이 끊긴 농촌의 관광 유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물론 농특산물을 구입할 때도 할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업계의 소득 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오려고 했던 거 망설였던 부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기왕이면은 이제 물건을 살 것도 이쪽에 30%가 할인이 되어지니까 도움은 될 것 같아요. 다가오는 휴가철, 꼼꼼한 방역을 기반으로 할인 혜택까지 주어지는 농촌 관광시설에 여행객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S 뉴스 권수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기 이천시가 외래종을 대체하기 위해 품종 전환의 일환으로 호범면 일원 논밭에 국내 육성 품종 헤드를 모내기 한 데 이어 최근 호범농협 등 도내 10개 농협과 함께 첫 벼베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헤들은 시와 농협 이천시 지부, 농촌진흥청에서 공동 개발한 품종으로 시는 앞서 호범면 일원에 벼 시범포 연동하우스를 설치하고 인근 광역소각장의 소각열을 활용해 헤드를 재배해왔습니다. 올해 예상 수확량은 약 260kg입니다. 충북 증평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인삼지구 융복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군은 앞으로 기존 증평 인삼타운 내 인삼 상설 판매장에 인삼 문화체험장과 홍삼 카페를 설치해 인삼 판매는 물론 가공, 유통, 체험 관광이 가능한 인삼 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인삼을 지역 대표 관광 자원으로 육성해 인삼 재배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장마철 야생버섯 섭취에 의한 중독 사고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야생버섯 채취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농진청에 따르면 국내 자생하는 버섯 1,900여 종 가운데 식용버섯은 약 21%인 400여 종, 독버섯은 1,500여 종으로 최근 5년간 신고된 독버섯 중독 사고만 9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진청 관계자는 무분별한 야생버섯 섭취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농가에서 생산한 신선하고 안전한 버섯을 섭취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계탕 등 닭 요리 섭취가 증가함에 따라 생닭 취급 및 조리 과정에서 교차 오염에 의한 캠필로박터 제주니균 식중독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발생한 캠필로박터 식중독 환자는 모두 2,384명으로 그중 37%가 7월에 집중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캠필로박터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생닭 취급에 사용한 칼, 도마 등은 다른 식재료와 구분해서 사용하고 조리할 때 7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합니다. 다양한 금융 정보와 재테크 전략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금융재테크 시간입니다. 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안전한 투자처를 찾기란 쉽지 않은데요. 오늘은 안전자산을 대표하는 달러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현실이 된 제로금리. 급변하는 세계 경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펀드 투자법을 알아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며 대부분의 자산이 가격 하락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치가 상승하며 안전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 있죠. 바로 달러입니다. 국제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달러는 여러 차례 세계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안전자산의 대명사로 꼽혀왔는데요.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최근에 다시 달러에 대한 관심과 보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로금리 시대 펀드 투자 전략. 오늘은 달러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달러에 투자하는 법,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환전을 통해 달러를 직접 사는 방법입니다.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 사면 되는데요.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겠죠. 두 번째는 달러 예금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입니다. 정해진 기간에 확정된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미국 금리와 연동되기 때문에 큰 수익을 기대하긴 어렵답니다. 마지막으로 달러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펀드는 운용사에 따라 투자 전략이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달러에 투자하는 펀드 어떻게 선택하면 좋은지 전문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해 관심이 높은데요. 달러에 투자하는 여러 방법 중 펀드 투자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달러 예금은 기대 수익률이 낮고 중도 상환 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달러 보험 ELS 역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고 환매 주기가 길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 달러 채권 펀드는 환매 수수료 없이 원화와 미 달러로 투자해 달러 예금 대비 높은 수익 추구가 가능합니다. 네, 그럼 운영하고 계시는 달러 펀드 상품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이 펀드는 미국 달러로 발행된 초단기 채권에 투자해 달러 예금보다 높은 성과를 추구하는데요. 미국 채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우량 기업이 달러로 발행한 채권에 투자해 정해진 채권 이자의 달러 가치 상승 효과를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 달러와 원화로 각각 투자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미 달러 투자 펀드와 원화 투자 펀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미 달러로 투자하는 펀드는 달러 예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원화로 투자하는 펀드는 미 달러 투자 수익과 함께 원 달러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 수익을 얻거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환율 예측은 전문가도 쉽지 않은 만큼 원화 투자 펀드 매수를 결정하신다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후 글로벌 안전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달러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듀레이션은 짧을수록, 신용 등급은 높을수록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제로 금리 시대 알아두면 득이 되는 펀드 투자 전략.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